지금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1년 전 목이 90도로 꺾여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봉주가 믿기 어려운 속도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그가 불과 12개월 만에 현역 못지않은 페이스로 복귀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세계 정상에서 내려와 병상으로 추락했던 그가 어쩌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낸 것일까? 난치병으로 알려진 근육 긴장 이상증은 의지도, 근력도, 기술도 통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는 다시 척추를 펴고 4분대 페이스로 5km를 완주하는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걸까? 의학계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그는 어떤 삶을 지나왔는가? 지금부터 이봉주가 죽음 같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그 숨겨진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한다. 끝까지 시청한다면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보여왔다. 그러나 어느 날 원인 모를 통증이 찾아오며 그의 일상이 무너졌다. 목과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굽어들기 시작했고 걷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몸이 통제되지 않는 경험을 처음으로 겪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산책은 물론 간단한 움직임에서도 통증이 쏟아졌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국민 영웅으로 불리던 그의 이름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남고 현실의 그는 통증을 견디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바뀌었다. 달리던 시절의 활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불안 속에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2020년 그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난치성 진단을 받는다. 몸 일부가 의지와 상관없이 꼬이고 긴장하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질환이었다. 이 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 또한 쉽지 않아 환자에게 큰 절망을 안긴다. 운동선수였던 그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 진단은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모험의 부름이었다. 그는 처음엔 충격과 혼란을 느꼈지만 이 병을 마주하지 않으면 일상은 더 악화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계기였다.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쉽게 도전에 나서지 못했다. 걸을 때마다 중심이 무너지고 목과 허리는 비틀렸으며 재활을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다. 무엇보다 이 병은 노력한다고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꼈다. 한때 세계를 달리던 영웅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일어서기조차 힘든 몸을 가진 환자였다. 그는 재활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적도 여러 번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가족과 주변의 응원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과연 다시 달릴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주저함이었고 모험을 향한 자연스러운 거부였다. 하지만 이 시기는 결국 그가 결단을 내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이봉주를 끌어낸 것은 가족과 의료진, 주변 지인들의 확고한 지지였다. 아내와 가족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의료진은 가능한 재활 방향을 하나씩 제시했다. 그는 전문 재활치료사들과 함께 굽은 척추를 조금씩 펴기 위한 기초 운동부터 다시 시작했다. 과거의 기록과 명예가 아닌 눈앞의 한 걸음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의 오랜 동료들과 후배 선수들은 끊임없는 응원을 통해 마음의 멘토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진다. 이 만남들은 그에게 싸울 이유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싸움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믿어보기로 결심한다. 이때 그의 눈앞에 비로소 희미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재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굽은 허리를 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스트레칭을 반복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는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재활 초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작은 진전에도 멈춰서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있어야 달릴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매일 재활실을 찾았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작 하나가 1시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견뎠다. 어느 날 처음으로 허리를 조금 펴고 두 발을 똑바로 딛는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작은 변화는 거대한 첫 관문을 넘은 신호였고 스스로에게 내린 조용한 선언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재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상태가 좋아졌지만 다음 날은 통증이 더 심해져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몸의 긴장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는 좌절과 싸워야 했다. 병은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하지만 동맹도 있었다. 가족은 매일 병원에 동행했고 재활치료사는 조금의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꾸준히 방향을 잡아주었다. 팬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지지는 그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재활 과정은 초반에 더 어려웠고 그는 수없는 실패와 한계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고 하루하루 버티며 조금씩 전진했다.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시험의 연속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한다. 달리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마라토너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달릴 수 없는 상황은 그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허무감과 마주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마라톤은 기록의 스포츠가 아니라 버티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것. 그는 달리지 못해도 여전히 마라토너일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정신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재활의 목적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구덩이에 머물지 않기로 한다. 심연 깊은 곳에서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기 시작한다.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은 몸이 완전히 뒤틀리던 시기였다. 목은 90도로 꺾이고 상체는 앞으로 굽어 휠체어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무거운 현실을 반복해서 상기시켰고 그는 스스로의 무력함에 눈물을 삼켰다. 운동선수였던 그는 한 번도 신체적 한계에 굴복한 적이 없지만 이번 시련은 달랐다. 그는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세운다.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이 결심은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실질적인 터닝포인트가 된다. 죽음 같은 시련은 그를 잠시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재탄생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다시 싸우기로 했고 이 결단이 이후에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재활의 시간이 쌓이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OKM을 걸어 완주했고 숨이 차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몸의 긴장은 이전보다 줄었고 척추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봉주 자신도 몸이 기억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달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그 희망은 보상 그 자체였다. 과거의 기록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시 현실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재활을 통해 강해졌고 자신감도 다시 생겼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마음의 재생이었다. 그는 오랜 절망 속에서 찾은 가장 값진 보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다시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한다. 재활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그는 등산과 러닝을 꾸준히 하며 체력을 끌어올렸다. 단순한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다음 단계였다. 그는 때로 무리한 훈련을 경계하며 균형을 잡았고 몸의 신호를 섬세하게 파악하며 페이스를 조절했다. 과거의 마라토너가 아닌 새로운 몸을 가진 러너로서 자신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다시 설지 고민하는 단계였다. 그는 큰 목표 대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우며 돌아갈 길을 준비했다. 재활팀과 가족도 함께 긴 여정을 동행하며 최종 대결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기는 그의 몸과 마음이 완벽한 귀환을 준비하는 정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극적인 부활을 이뤄낸다. 션이 주최한 릴레이 달리기에서 그는 OKM을 22분 30초,
즉 4분 30초 페이스로 완주했다. 1년 전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현역 선수 수준의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저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감탄했고 사람들은 그의 질주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숨이 가쁜 순간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며 마라토너로서의 본능을 다시 깨웠다. 이 장면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영웅의 귀환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는 스스로 증명했다.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부활의 장면. 이 순간 이봉주는 다시 마라토너가 되었다. 이봉주는 이 회복을 개인적 승리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난치병 환자들과 재활 중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여전히 매일 운동하며 건강을 지켜가고 있고 자신이 회복한 방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데 적극적이다. 달릴 수 없던 시절, 그는 절망을 겪었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며 얻은 교훈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얻은 영약이다. 그는 자신처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